오늘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의 임원진으로서 총재단으로 이렇게 임명받으신 위촉받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기 프레스센터가 이게 되게 좋은 데인데요. 보니까 이 스크린 이런 거 다 되게 엉망이네요. 여기 관계자분 계시면 이런 것 좀 교체 좀 해주세요. 이게 다 색깔이 이렇게 제가 아주 좋은 자료 준비해 왔는데 색깔이 다 이렇게 바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뭐 긴 강연을 이 자리에 하기 위해 서진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임원진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이 이제 통일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통일 한반도를 향한 위대한 여정과 통일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많이 들어보셨네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거의 뭐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 숙제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반도 지정학 상황,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뭔가 좀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전편 강의에서 약 한반도 정세 문제를 중심으로 1시간 반 가까이를 설명을 합니다. 들으셨죠? 네. 그 얘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냉전 시대가 1990년대 초반에 끝이 났어야 되는데 한반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냉전이 세계사적 이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냉전이 종식될 수 있는 그 전환점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 정세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 싸움이 지금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갖고 지금 그러니까 한때 북한을 도와주고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줬던 이 동맹국가 두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제 모든 싸움, 이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고 하나는 지금 뭐죠? 군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지정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거,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여러분 그 BBC라는 영국 방송이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3사람을 비밀 인터뷰해갖고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7월달 얘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 아니고 있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 3사람을 비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상황을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북한의 상황은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와가지고요, 지금 북한에 기근이 와갖고 300만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여러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한 식량난 속에 주민들이 굶어 죽고 동료 주민들이 굶어 죽고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상황으로다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북한이라는 상황을 북한에서 인터뷰했던 3명의 이 북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B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김정은이 최근에 뭘 지시했냐면요. 통일이란 말을 없애버리자 지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에서도 통일을 없애고 동족이란 개념, 민족이란 개념을 없애야 된다. 이제 남조선, 대한민국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민족이란 말도 쓰지 말고 동족이란 말도 쓰지 말라. 이거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 통일이란 말을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역 이름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그냥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못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김정은이가 명령해갖고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 판독해보면 이 상이 없어졌답니다.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상은 누가 만든 걸까요? 김일성이 만든 겁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 통일의 희망을 담은 이 상징물, 김일성이 만든 이 상징물을 없앤 이 사건은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전문가들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북한이 먹고 살만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러시아에다가 무기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155mm 포탄도 팔아먹고 푸틴한테 무기 팔아먹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병참기지가 돼갖고 이제 미국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도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룰루랄라 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있냐면 북한이 너무 남조선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영화 보다 보니까 남한이 훨씬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 끝났잖아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게 되니 이제 통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또한 세 번째 분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이가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그냥 술김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뭘 분석을 하고 앉아있냐 이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이 종합적인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걸 파괴한 건요, 김일성이 세운 조국 통일 3대 헌장사를 파괴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권력의 정당성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김일성으로부터 온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 속에 김일성의 그 말하자면 그것을 이어받은 권력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김정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김일성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얘기합니까?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이유가 일제와 싸운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해 갖고 권력을 잡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은 민족적 지도자로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일제로부터 김일성이 투쟁해 갖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 민족해방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6.25 때. 근데 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가 좀 굶더라도 우리 북한 인민들이 좀 굶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먹은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20년 이상 지속해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을 없애버리자. 민족이란 말, 동족이란 말 없애버리자. 이건 여러분 김정은이 자기 발등을 확실하게 찍어버린 내용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북한 체제에 혼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혼란이 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일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말한 대로 통일은 물 건너갔으니까 남북한이 따로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통일의 기회입니다. 이건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나고 나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그때 그 통일의 기회를 우리 선조들이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이걸 통일의 기회로 보고 통일의 이슈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관심이나 있습니까? 통일 문제?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온통 정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총선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좌우로 분열돼 갖고 지금 말입니다. 한국 사회 분열돼 갖고 누가 통일 얘기라고 북한의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이 급변 사태를 우리가 준비하고 통일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누가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시대를 지금 준비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이 뭘 준비했다, 뭘 준비하고 있냐 우리가 그렇지.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 통일 문제에 있어.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통일 한반도의 비전입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합의하지 않고는요, 통일론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전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이 비전에 대한 합의 없이 한반도 통일 지도자 청년함이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비전 없이는요, 어떤 가정도, 어떤 사회도, 어떤 조직도 그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조직은요, 방향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것이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좌우로 이념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통일론이 자체가 한국 사회를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주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현진 박사가 여러분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한민족의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 비전을,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중심 삼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문을 열었냐, 남한 사회의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정치적 성향을 따지면 1번 찍으실 분도 계시고 2번 찍으실 분들도, 이분은 일찍 이찍 그러더라고요. 다 나눠져 계실 거예요. 제가 전라도 가서도 강의해보고 경상도 가서도 강의합니다. 근데 이 코리안 드림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누구든지 그와 같은 통일이라고 하면 대찬성이고 환영한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 남한 사회의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이 갈등을 넘어서는 비전이어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뭐냐면 통일 이후에 어떤 통일 국가가 실현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 코리안 드림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신기한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냐면요, 제가 강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시더니만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찾아와서 하는 데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38년 동안 김일성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김일성주의자였던 제가 어떻게 선생님 강의 2번 듣고 이 코리안 드림 강의 듣고 나서 코리안 드림 책을 사봤는데, 이 책을 자기가 지금 2번째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한 번 읽고 김일성주의자로 평생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전향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가 너무 꿈만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박수 한번. 그 얘기 뭐냐면요, 북한에서 세뇌돼서, 골수로 세뇌돼서 김일성주의자가 됐던 사람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이 지향하고 꿈꿔왔던 그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를 초월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의 논리체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제사회를 설득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비전, 그게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통일이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 아니 통일은 통일부 장관하고 저기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정치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를 완전히 소외시켜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에 의존하는 통일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코리안 드림이 한국 사람들, 한국 시민사회, 한국 국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아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에 왔는데 왜 갑자기 다른 단체 비디오를 보여주냐 이거예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잔뜩 나왔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하고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은 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비전을 추구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의 비전과 활동 모든 내용들을 실천운동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2012년 동안 12년도에 창립돼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2012년도에 창립이 됐고 한국사회 지도층들을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이 2015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교육 활동들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생활형 풀뿌리 통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여러분 이 워크숍 교육 활동만 한 게 170차를 했습니다. 170차. 대단히 많이 했죠? 여러분 민간에서 이 정도 하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저희 안 온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여기 온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저희가 해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비디오도 보셨죠? 최대 규모의 여러분 우리 문화운동, K-POP, 문화를 활용한 통일운동을 개최해 나왔습니다. 뭐 얘기하려면 언급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제적인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 원코리아 국제 포럼 여러분 많이 참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몽골, 필리핀, 인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지금 원코리아 국제 포럼 특히 미국에서 아주 뭐 주도적으로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포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국제 포럼 통일을 이슈한 국제 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통일부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통일부 관계장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더 많이 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활동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뭐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활동의 실적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이 뭘 선언했냐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특히 그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이거 여러분 전례가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배울까요? 여기 뭐 한국의 외교관들이 가서 이렇게 문구 그냥 작성할 거 그냥 이렇게 좋은 문장이니까 하나 넣읍시다 해서 넣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겠지만 공화당, 민주당, 여야가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로 리드하냐면요.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리드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싱크탱크들 있잖아요. 미국의 정책 제안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통일로 해결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뭘 했냐면요. 북핵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만 요것만 따로 떼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그 정책 제안자들에게 통일만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얘기한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가들이 나중에 평가하려고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나왔죠? 이승만 박사가 국무성에 편지 보내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편지 보내고 미국이 여러분 우리의 독립을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노력은 역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서 저희가 이런 국제회의를 거듭해가면서 여러분 미국의 정책 제안자들에게 한반도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전달해주는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저희가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되니까 우리의 운동은 굉장히 입체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아까 비디오 보셨지만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광고 80주년인데 왜 1000만 캠페인을 지금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북한의 상황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바늘만 대면은 터질 것 같은 그런 북한의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왜 오늘 우리는 1000만 명이 모이는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한국 사회는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일반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젊은이들 포함해서 한국 사회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긍정적입니까 지금? 저희가 미국서 활동하다 보면요 야 이거 지금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통일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한국 통계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통계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야 너희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통일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하는 걸 여러분 미국의 정책을 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북핵 문제만 요거 따로 떼갖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이건 여러분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 통일을 실현해야 된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매스 무브먼트, 피플 파워를 중심한 이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통일의 열망으로 우리 민족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알려야 되죠?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근데 또 누가 알아야 되냐면요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남한 사회가 과연 통일을 원하는가?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뜨거운 동포애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고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끔 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의지가 남한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급진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의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소련 주민들의 데모와 소련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여러분 주요했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나오는 과정,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여러분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서독 주민들이 베르린 장벽을 넘는 이 피플 파워 무브먼트를 통해 갖고 여러분 동서독 베르린 장벽을 헐었고 역사의 변화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벌여야 될까요? 우리는 제2의 3.1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3.1운동이 과거에 한국의 독립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인도 독립에 영향을 주고 인도 독립 이후에 세계의 모든 제3세계의 국가들의 독립과 해방에 영감을 줬던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제2의 3.1운동을 펼쳐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2025년은 내년입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내년에 통일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예언가들이 전 믿진 않습니다. 예언가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또 그런 얘기를 또 참조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2024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언가들 믿는 거 제가 왜 안 좋아하냐면요 예언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예언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운동 우리가 전개하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24년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풀뿌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2025년에 1000만 명이 움직이는 그런 랠리 하려면요, 지금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 지도자 청년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코리안 교육을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비전이, 여러분 아까 우리 이상준 회장께서도 때를 만난 사상은 침략하는 군대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때를 만났기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통일 얘기해봐야 누가 듣습니까? 누가 통일의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요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온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리안 드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조직 기반을 확대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저희 단체가 이끌고 있는 단체는요, 금년 안에 17개 시도 조직, 그 다음에 200개 시군구 조직을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물론 풀뿌리 운동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 정세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이 통일운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성애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우리 부총재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대운동, 뭐 이게 단체 만들고 조직 만드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단체들 있잖아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들, 그런 여러분 단체들을 이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지금 청년운동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요 여기 다 이게 나이 든 사람들끼리,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한때거리가 지금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지금 1년 내내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리안 드림 크루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체 젊은이들의 이 프로그램이 시작돼 갖고요. 금년에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청년들이 하는 원코리아 유스 포럼, 그 청년 포럼, 국제 청년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행사도 한번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겠다. 글로벌 피스 유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청년운동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도 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코리안들이 1000만 캠페인의 금년도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여의도 공원에 한 2만 명 모였었죠? 2만 명 모여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금년에 목표가 있어요. 금년은 그거보다 10배 해야 됩니다. 10배 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온라인 캠페인의 목표는 금년도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1000만 명 목표 초과 달성할 겁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계획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00만 명은 어떻게 그런 냉소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만 명 움직이면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캠페인인데 금년도 목표는 중간 단계 목표입니다. 오프라인. 실제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에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저희가 아주 계획을 아주 알차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100만 명 대회를 금년에 할 건데, 저희가 요번에 선거 때 보니까 LED 트럭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빅스크린 달린 트럭. 그걸 저희가 렌트해갖고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코리안 드림 비전을 영상으로 해서 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원들이 나와갖고 이 운동을 전 국민한테 소개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벌일 겁니다. 언제부터 벌이게 되냐면요, 8.15 광복절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약 40여일 동안 이 캠페인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지막 피날레 행사가 있습니다. 그 피날레 행사는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100만 대회를 하고 100만 명을 모으고 싶은데
100만 명 모일 자리가 없어요. 여의도 광장도 그냥 여의도 공원으로 만들어 갖고 한 2만 명밖에 못 들어가요. 예, 어디 여러분 100만 명 모일 때가 있어요.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는데 광화문에는 또 이게 정치 집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저 임진각을 원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호를 어떻게 마치 투 DMZ, DMZ를 향한 대행진 이런 구호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무슨 보니까 경기도에서 무슨 저 10월 달이 이게 계절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다 예약을 다 걸어놨어요. 뭐 시덥지 않은 행사를 제가 볼 때는 무슨 장당콩 축제 뭐 이런 거 한다고 잡아놨어요. 여러분 그게 그 콩축제라고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콩이운동 누가 여기 관계자 있으면 가서 말씀 좀 하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우리가 이거 뭐라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통일의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진을 통해 갖고 북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자리가 임진각인데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서 개최할까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두 번째 선택지가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여러분 스페이스적 공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저기 방송국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KBS가 될지 SBS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주간 방송사가 돼서 금년하고 내년 캠페인을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 장소에 저는 생각에 한 10만 명 모여서 이야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 왜 모였느냐?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통일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우리도 살 길이 없지만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하겠다라는 진정한 동포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번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인이 돼서 나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통일은요 정치권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 김정은이 꼬셔서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건 뭐냐면 위대한 비전을 중심 삼은 피플 파워를 만들 때만이 여러분 통일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우리끼리만 찍어 보던. 세 번째 선택 앞으로. 파이팅을 해요. 자, 화이팅! 화이팅!